자, 그러면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이제 리액트에서 스타일 하는 방법 중에서 뭐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류라고 불리는 비슷한 방식의 몇몇 가지들이 더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묶어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웹 쪽에는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있지만은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자체가 이제 그 공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만 좀 알면은 뭐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최소화로 하고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는 npm install 하고 styled component 내지는 yarn add styled component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터미널 쪽에서 번들러 실행하는 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번들러랑 별개로 터미널을 전 하나 더 띄워가지고 번들러를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리액트 네이티브일 경우에는 뒤에 슬래시 네이티브까지 붙여가지고 임포트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가 low라는 이름의 이런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자, styled view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요. 자, 이 아래 있었던 것 중에서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 방향으로 하는 이런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선언을 해서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 자, 아래쪽에 적용을 좀 먼저 해 놓고서 그런 다음에 코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이 뷰 들어갔던 것을 저 로우로 대체를 할 건데요. 잠깐만요. 여기 로우하고 그냥 여기 투도 아이템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투도 아이템에 그냥 플렉스 디렉션 로우하고, 그리고 위스가 350이었고, 그리고 또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between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뷰를 그대로 투도 아이템으로만 변경을 하고 이 스타일을 이렇게 다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거 작업할 때마다 맨날 헷갈리는데, 여기 그 뭐야, 싱글 커트든 더블 커트든 안 싸고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내용을 좀, 코드를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일단 항상 이 스타일드 하고 점 하고 뒤에 이제 그 컴포넌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투두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가 뷰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는데, 근데 여기에 저희가 설정한 몇몇 가지 속성들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컴포넌트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작성을 할 때 당시에 뷰 안에다가 스타일 해가지고 이제 플렉스 디렉션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위스 넣었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거를 더 넣었던 이 뷰 작업이 있을 때 이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투두 아이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컴포넌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컴포넌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태그 형식으로 화면상에다가 출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가지고 결국 매번 이제 선언을 할 때마다, 이 스타일드 선언을 할 때마다 커스텀 컴포넌트가 한 가지씩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이름 자체가 스타일드 컴포넌트인 이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냥 단순히 표현을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 외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뭐 좀 프롭스를 활용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그 뭐 저희가 지금 할 건 지금 바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스타일드 컴포넌트 홈페이지 쪽에도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타일을 쭉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프롭스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그 분기 처리를 해주게 된다든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 컴포넌트인데 프라이머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해준다든가 스타일 자체를 아예 다르게 표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VS 코드에다가 플러그인을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지금 거의 순정 상태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코드 힌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VS 코드에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치를 하면은 그 도움말은 여기 나올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거 안 나와가지고 중간에 조금 잘못 작성해서 틀리고 막 그랬는데, 실제
그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툴에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쓰시면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어 뭐 이제 사실 이 네이밍 같은 경우에도 별거 아닌 차이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특히 뭐 이제 그 그 마진 보텀 같은 뭐 이런 값들 넣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대시 문자 이용해서 쓰는 거라든가 한 줄 끝날 때마다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익숙함,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익숙함의 뭐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을 약간 가져오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스타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뭐 대체를 해 보자면은, 자 여기에 그 인풋 스타일이 있죠. 인풋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컨스트 해가지고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텍스트 인풋에 대한 것들 추가를 해서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 지정을 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텍스트 인풋을 그냥 이렇게 인풋으로 대체를 하고 스타일 제거하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스타일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결국은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서 다 작성을 하게 되진 않습니다. 일단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인라인 형태로 스타일 작성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그게 성능에 있어서도 가장 나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너무 인라인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지 않고 다 일일이 낱개 스타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히 렌더링이 아주 자주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성능적으로 손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스타일 같은 거를 지정을 할 때 일일이 스타일 하나 지정할 때마다 전부 이제
이 아래쪽에 스타일을 추가를 하든 아니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선언을 하든 일일이 그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그 작업을 하는데 좀 피로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시면 혼자서 룰을 좀 만드시고 여러분이 같이 작업을 할 때에는 공동의 룰을 좀 이제 정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뭐 반드시 공통 요소로 작성을 하기로 하자라든가 뭐 어느 정도 기준을 좀 가지시고서 결국은 한 가지로 다 몰아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은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장점이라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이제 부분적으로도 도입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도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뭐 한 가지로 그러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도입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은 벌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작성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또 아무튼 기준이 없이 막 어떤 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거는 스타일 시트의 크리트로 만들어지고 그게 좀 너무 규칙 없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너무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게 나름대로 이제 편의에 따라서 작업의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룰을 내부적으로 정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장단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타일즈에 이제 크리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배열 형태로 해가지고 좀 나눠진 그러니까 좀 두 개나 세 개 이상의 스타일을 조합하는 형태로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게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뭐 그런 게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근데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그 뭐 상속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뭐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러닝 커브를 거치고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속성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속성 같은 거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인풋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스타일드에 이제 뭐 이제 그 버튼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버튼이 위에 뭐 이미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커스텀 버튼이라고 이름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치면은 이 커스텀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커스텀 버튼 해가지고 만드는데 여기 이제 뭐 사이즈가 라지 뭐 같은 걸로 들어간다든가 뭐 컬러가 데인저 같은 게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추가적인 그 프롭스에 대한 설정이 그러니까 뭐 프롭스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용해가지고 구성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용도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정확하게 쓸모까지는 잘 안 느껴지지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그냥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쓰셔도 되고 근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굳이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스타일 시트에 크리트 이용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 자, 이 스타일링에 관련해가지고, 스타일드 컴포넌트 쪽이나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